기업 네오팩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기업에 대한 정보, 제품에 대한 설명, 취업 정보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팩트는 기본적으로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통하여 집에서도 손쉽게 비대면으로 재활할 수 있는 재활 의료기기와 그 시스템인 바이오 피드백 시스템 그리고 재활훈련에 사용되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제조 그리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네오팩트는 국내 홈 재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으로 승인받은 업체이기도 한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네오팩트의 운영 철학은 다음과 같은데요. 정리하자면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의 자율성이라는 가장 필요한 절대 조건이 있고, 단 하루라도 예전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자율성을 되찾아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이념으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네오팩트의 영역입니다. 네오팩트는 2010년 설립된 기업으로 설립 이후 2년 동안 지식경제부 신성장기술개발과 동력과제 우수과제에 선정되었으며 18년도에 코스닥을 상장했습니다. 2013년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이후 네오팩트는 2014년에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를 시작으로 16년에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라파엘 스마트 키즈, 17년에 라파엘 스마트 패그보드, 18년에 라파엘 스마트 보드에 이어서 19년에 웨어러블 로봇 글러브인 네오마노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4년도에 R&D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우수상으로 시작하여 14년도에 기술확산지원사업 장관상, 굿디자인상, 18년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 19년도에 한국로봇학회 아트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회사 제품으로도 스마트 글러브가 미국 CES 2017년에서 18년까지 2년 연속 혁신상을 시작으로 수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오팩트에 관련된 보도자료들입니다. 첫 번째로 네오팩트의 제품 중 어린이를 위한 스마트 키즈 글러브를 이용한 연구가 미국 뇌성마비 및 발달의학회에서 선정한 올해의 논문 상위 10위 안에 선정되었다는 보도자료입니다. 기본적인 재활훈련과 게임을 통한 재활훈련을 각 30분씩 진행한 A그룹과 기본적인 재활훈련만으로 60분을 진행한 B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두 그룹 모두 상황이 나아졌지만 게임을 병행한 A그룹이 좀 더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스마트 키즈 글러브를 사용함으로써 기본적인 운동 동작으로 이루어진 일방적인 보통의 훈련보다 시각 콘텐츠와 청각 효과음을 사용한 상호작용 훈련인 게임을 통하여 어린이가 재미있게 훈련을 수행할 수 있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면모를 보여주는 보도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VR, 즉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치매 재활 콘텐츠를 개발하여 메타버스 기반의 비대면 재활 치료 사업을 확대한다는 네오팩트의 새로운 계획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이 계획은 심하지 않은 정도의 인지장애 및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하여 가상 공간에서 각 환자 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난이도의 게임을 통해 재활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이 긍정적인 만족도와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요즘 한창 이슈인 메타버스 공간을 이용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현실과 유사한 수준의 실감나는 재활훈련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이미 자회사인 주회관보호센터에 적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였습니다. 기업 소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그냥 아날로그 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공을 쥐어주고 공을 쥐어보세요, 펴보세요 하는 정도가 다였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구부렸을 때 화면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가 액션을 취하고 폈을 때 또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게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입원을 해서 뭐 수술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재활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게 저희 라파엘 글러브인데 그 치료 이후에 재활의학과로 그 트랜스퍼가 되세요. 그때부터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글러브에서 받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부르는데 이 라파엘도 환자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웨어러블이 잘 되게 하는 구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환자의 손의 위치, 손의 방향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센서를 통해서 그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움직였을 때 그 데이터를 이제 게임이 받으면 환자의 인풋이 어떻게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인터랙션을 화면에 보여주고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통해서 환자한테 비주얼라이즈 시켜주는 거죠. 뭐 재밌는 소리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아날로그 훈련할 때 지루하게 재미없게 하시던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재밌게 하세요. 중증도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움직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점점 더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커지죠. 그러면 커질수록 좀 더 어렵게 그 난이도를 제공해요. 짧은 시간 내에 이 환자의 그 재활 치료 효과를 많이 내는 것이잖아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합의 그 컨텐츠, 어떤 조합의 훈련을 시켰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는지를 그걸 알아내는 게 이제 저희의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목표인 거죠. 저희의 목표는 재활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전환, 상체만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하체 재활 훈련을 위한 제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뇌 신경 재활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제품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네오팩트가 제작하는 제품들은 크게 재활기기와 재활시스템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활기기는 완전히 상실한 체를 기기로 대신하는 위족이나 위수 같은 보조기기와 달리 기능이 마비되거나 기능을 거의 잃은 것을 재활훈련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조하는 기기이며 재활 시스템은 그것들을 보조하여 기기를 이용해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 소개하기 이전 배경 지식으로 뇌졸중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뇌졸중은 뇌 기능의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급속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뇌혈관의 병 이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현재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뇌졸중의 사회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35세 이상의 인구 중 뇌졸중을 앓고 있는 사람이 38만 2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04년 사망 통계를 근거로 할 때 우리나라의 원인별 사망률 중에서 뇌졸중은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보이며 인구 10만 명당 70.3명의 확률로 이는 전체 사망 원인의 13.9%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뇌졸중의 대표 증상으로는 걷지 못하거나 걷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보행장애, 정상적인 말하기가 불가능한 구음장애 등의 운동 이상과 균형 감각의 상실, 어지럼증 등의 감각 이상 등 뇌 이상인 만큼 정말 다양한데요. 뇌졸중으로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동장애 등의 후유증은 계속하여 남기에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까지 일상생활에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들의 운동능력 재활을 위하여 재활운동에 도움이 되는 기기들이나 시스템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네오팩트의 대표 제품인 스마트 글러브인 라파엘 글러브입니다.
스마트 글러브는 재활을 돕는 웨어러블 기기 중 한 종류로 기기의 안에 내장된 센서들을 이용해 환자의 움직임 데이터를 얻어 데이터화합니다. 센서들은 이동과 위치, 속도를 측정하는 3축 가속도 센서와 3축 자유로 센서와 3축 자개장 센서로 이루어진 9축 IMU 센서, 그리고 구부러짐을 측정하는 밴딩 센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센서들로 인해 데이터화된 측정값은 이 기기 내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블루투스 통신을 통하여 외부 기기로 전송됩니다. 그렇게 전송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재활 게임 등을 이용하여 재활 운동에 재미를 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즐기는 중에 수집된 데이터를 통하여 모니터 등 외부 기기가 재활 훈련의 성과 또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기기를 사용 중인 병원에서 스마트 글러브의 실사용에 대해 잘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어 잠시 보겠습니다. 손기능의 제한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글러브를 착용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시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과제지향적인 훈련을 반복 학습하여 손 기능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치료입니다. 상지의 기능의 정도에 따라서 스마트 보드와 글러브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컵을 잡기 위해서는 손목이나 손가락의 섬세한 움직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글러브는 질병이나 질환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손의 움직임과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적인 피드백을 사용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뇌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 시 집중하지 못하거나 상황에 맞는 순서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반응 속도의 시간 지연을 보이는 환자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글러브는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섬세하고 작은 움직임을 유도하고 있어 기능적인 손의 움직임 향상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글러브는 팔과 손목, 손가락 관절의 관절 가동 범위 평가 및 움직임의 분석을 통해 측정된 관절 가동 범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설정하게 됩니다. 훈련 프로그램에는 능동 관절 가동 범위의 훈련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인지 기능으로 시각 훈련, 기억력, 공간 능력, 시간 연속성, 반응 속도 등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지 훈련 및 조절 능력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얻어진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 기능에 맞춰 훈련 프로그램은 팔, 손목, 손가락의 움직임을 유도하여 기능적인 손의 움직임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팔의 움직임에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손바닥과 손등이 보이게 하는 것처럼 엎침, 뒤침을 유도하여 팔의 움직임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손목 훈련에 해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중력을 이기면서 하는 동작과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는데, 손목의 움직임에는 손목을 올리거나 내리기,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이는 등 손목 관절에서 필요한 움직임을 유도하여 훈련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에는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는 동작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시되는 활동을 유지하거나 동작을 수행해 손가락의 움직임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훈련 게임 안에 인지와 관련된 항목으로 도형이나 색상, 숫자를 인지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림을 기억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운동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 게임을 하는 동안에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등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평가가 진행되는데, 초기 평가와 중간 평가를 통하여 기능적인 상태에 대해 좋아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 중 측정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저장되며,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환자의 현 상태나
훈련 경과 및 좋아진 부분에 대해 시각적인 피드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오마노라는 기기입니다. 네오마노는 재활기기인 라파엘 글러브와 달리 웨어러블 보조기구에 속하는 제품으로 재활 운동을 돕는다는 목적이 아닌 저하된 기능 그 자체를 보조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간단한 두 센서로 이루어졌던 라파엘 글러브와 동일하게 네오마노에서도 역시 와이어와 모터라는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비용의 저렴함과 조작의 간단함이라는 이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죽으로 제작되어 평상시에도 평범한 가죽 장갑처럼 플라스틱이나 금속 재질에 비하여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훈련이 필요한 환자는 정작 이동이 불편하여 보호자의 도움을 받거나 재활운동을 하러 오는 것조차 어렵고, 심지어 재활훈련의 가격대마저 쉬이 부담하기 어려운 가격대로 재활난민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에 네오팩트는 재활기기 외에도 기기들을 이용해 집에서도 원격으로 재활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라파엘 홈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스마트 글러브나 스마트 보드 등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얻은 바이오 데이터를 AI 학습시켜 환자에게 알맞은 훈련의 난이도를 결정하고, 환자는 이동할 필요 없이 인공지능이 설정해준 난이도대로 스마트 재활기기를 가지고 재활 게임 훈련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미국 등의 외국과 달리 본래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가 의료법 34조에 의하여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 의료를 가능하나, 정작 중요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는 불법인 상태입니다. 네오팩트는 국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여 처음으로 원격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 글러브 등의 기기와 소프트웨어 등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국민 생명이나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 상관없이 실증 또는 출시를 임시 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 기업의 취업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팩트의 면접은 서류 전형과 1차 실무진 평가 이후 2차 경영진과의 면담을 거쳐 채용한다고 합니다. 왼쪽의 것은 회사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인데요. 안드로이드 개발부터 상품 기획까지 다양한 직종을 채용 중입니다. 구직 사이트의 정보로는 지금까지의 네오팩트는 상품 기획 계열에서 가장 많이 채용하였고, 관심이 있을 연구 개발 직종은 두 번째로 많이 채용되었으며, 그 뒤로 마케팅 직종과 기획 직종이 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주로 마케팅 직종을 많이 채용한 것 같은데, 지금은 마침 개발자 채용 중이라서 자세한 채용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채용 시작일은 약 4개월 전인 8월 29일로 며칠 후인 11월 27일에 채용이 마감됩니다. 근무지는 성남의 테크노밸리 내부인데요. 이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메리트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경기도이기도 하고 성남은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 바이오 메디컬 기업들이 많이 자리를 잡은 위치이기에 어느 정도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무 형태는 정규직에 정확한 모집 분야는 펌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로 신규 디바이스의 펌웨어를 개발하고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와 연동시키는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편, 기존 제품에 대한 문제를 대응하고 유지 및 보수하거나 협력사와 개발 협업을 하거나 제품의 생산이나 양산의 후속 조치를 하는 등 1차적인 개발 외로 개발에 관련된 다른 일들도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자격 요건은 STM32 등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펌웨어 개발이 가능하거나 주변 회로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저전력 블루투스 디바이스 개발 경험자여야 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설계 여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에 IoT 통신 구현 경험이나 의료기기 인증 경험자를 우대하니 리공학과에 걸맞는다고도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기업의 블라인드 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는 없었지만 긍정적인 평가로는 워라밸 보장을 대부분 손꼽았으며, 복리후생과 함께 조합해보니 확실히 직원 개인의 시간만은 존중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평가로는 평범한 중소기업이라는 기업의 현실성과 기업 내부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불만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것은 전체 평점을 살펴볼 때 사내 문화와 복지, 경영진의 별점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리뷰에서도 경영 악순환이나 무능한 임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보아 회사 내 직원들 간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오팩트에 지원을 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면접 후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재의 교육보다는 기업의 성장이 우선인 스타트업 기업답게 신입보단 경력직을 많이 채용하였고 면접 후기가 나와 있는 곳이 적은데 그 중에서도 연구나 개발 부서의 정보가 없어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합격한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평가도 좋고 난이도도 보통이었다고 하네요. 면접의 유형은 직무와 인성 면접이었고 1대 다수 면접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력서 경력 검증이나 지원 외 업무에 대한 역량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반면 불합격한 경우에는 평가도 좋다고는 하지 않았고 난이도도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역시 지원 업무 외 업무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주로 회사 내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과 면접자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는 같네요. 그럼 이상으로 네오팩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